도심의 현란함을 떠나 아늑하고 편안한 자연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아패도에 위치한 아패 5호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낚시인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다. 월척의 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송 기섭입니다. 오늘 저희 월척의 꿈 팀에서는 목포 앞바다에 있는 아패도를 들어왔습니다. 섬에 있는 잘 보존된 저수지를 찾아서 오늘 월척의 꿈에서 대물을 대할 겁니다. 여기는 아패도 내에 1호지부터 9호지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호지 저수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3주 전에도 5호지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갈수 상태로 물이 빠져 있고 저수지 내에 무성하게 자랐던 마름이라든가 말풀, 떼짱수초들이 많이 썩어가지고 퇴비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스층 발생으로 인해서 낚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2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물갈이가 다 돼서 만수 상태로 된 이 저수지를 찾아서 월척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수지는 완전 만수 상태가 됐고 예상했던 것보다 물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물도 흘러들고 있고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은 이 5호지에서 저희 회원들과 같이 대물 낚시를 시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미끼는 새우를 주로 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닥에 자체 자생하는 새우들이 다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 포획망을 한 번만 건져도 하룻밤 낚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끼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이곳에서는 떡밥 콩알 낚시도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콩알 낚시를 구사하는 애원은 아마 마리수를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저수지의 특징은 이곳의 주민들은 여기를 쌍방죽이라고도 합니다만 실제로 쌍방죽이라면 2개 저수지야 되는데 여기는 2개가 아니고 3개의 저수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우측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 또 중앙에 있고 중앙과 연결해서 상류 쪽에 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리한 곳은 중앙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들은 연안 전체가 수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여건이 사방으로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수심은 대략 1m에서 1.5m 정도 아주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우중에 현재도 호우주의보가 내려 있는 상태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줄기 속에서 찌올림과 대문을 만나서 요동치는 손맛을 기대하면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내린 비는 아패 호지의 모든 생명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이름 모를 잡초들조차 마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낚시터에 도착해서 포인트를 분별하고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낚시 도구를 챙겨놓고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미끼를 포획하는 겁니다. 물론 오후에 도착해서 지금 낮 시간에 넣게 되면은 아마 참붕어 종류가 주로 많이 이 채집망에 들어오게 되고 새우는 몇 마리 정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낚시터에서 우선 새우 낚시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낮에부터 새우를 포획해서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붕어의 활발한 입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붕어도 포획이 됩니다. 만약에 밤이 되면은 참붕어는 거의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를 채집해야 되는데 포획망을 넣을 때 새우를 채집하는데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도착해서 새우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어느 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암반이 아니라면은 저수지 제방의 석축 부분, 여기에 새우가 가장 잘 운집하게 되고 포획이 용이합니다. 그것은 새우가 암반에
그 안반을 좋아해서 안반 틈새라든가 그 주변에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또 안반이 없다면은 사토, 모래가 흘러들어갔거나 아니면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계곡지 산간에 같은 데에는 황토, 빨간 황토로 바닥이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요런 데 새우 채집망을 넣으면 채집이 잘 됩니다. 바닥이 감탕으로 되어 있거나 죽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새우 채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건너편 약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새우 채집망을 들고 이 안반이 있는 이곳으로 채집망을 넣기 위해서 온 겁니다. 또 새우 채집망을 너무 깊이 넣게 되면 새우가 채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채집망이 잠겨서 아스라이 눈에 보일 정도 약 50cm에서 1m 사이 그 정도의 채집망을 넣어놓는 것이 비교적 새우 채집이 용이합니다. 채집망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우 채집망을 물에 넣고 나서는 그 채집망 연결 줄을 항상 그대로 놔두면은 경사가 완만한 데에서는 그런 대로 자리를 잡고 있겠지만은 경사가 급한 데에서는 새우 채집망이 굴러서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이 끈은 안전한 곳에 풀잎을 접어서 묶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런 데에다가 묶어서 새우 채집망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놓고 다음으로 이 부분이 풀잎 같으면은 묶은 부분에 그 담배꽉 은박지라든가 또 옆에 주변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넣은 줄 자리 표시를 해놔야 야간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후라시를 켜서 자꾸 밤낚시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가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고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찾기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생미끼를 쓰는 낚시에서 가장 좋은 생미끼는 현지에서 채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미끼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어호지 같은 경우에는 새우가 자생하고 있어 쉽게 새우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낮 시간에도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많은 새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일 낚싯대 편성은 지금 만수 상태고 연안 가까이에 앞에 떼짱수초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떼짱수초 전면 가장자리를 공략할 수 있도록 낚싯대는 한 칸, 1.25칸, 1.5칸, 1.7칸 그리고 1.9칸, 2.0칸, 2.2칸 이런 식으로 해서 2.2칸 이내로 한 칸부터 해가지고 현재 7대를 편성하고 원거리에 있는 그 마름과 떼짱수초 사이 여기에 구멍치기로 해서 약간 긴 데를 한 대 지금 운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낚싯대를 아주 짧게 운용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수기 때 물이 빠졌을 때 저 아래쪽에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떼짱수 찌선 자리 가까이까지 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만수상대로 차다 보니까 원래 육초대처럼 돼 있던 곳에 물이 차올랐고 그 선상에서 안쪽으로는 맨땅이고 거기에 그 줄기가 뻗어가다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린 이런 떼짱수초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선상을 공략하기 위해서 짧은 데만 운영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새우 대물 낚시를 할 때에는 긴 데를 지난번에도 내가 긴 데를 썼습니다만은 긴 데를 운영할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이렇게 짧은 데를 운용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아주 좁은 물골 포인트에서도 그렇고 연안 수초대 공략할 때도 그렇고 또 수심층도 계곡지 같은 데에서는 수심층이 뭐 50cm만 넘으면은 대략 1.5m 이내를 공략해야 되는데 긴 데를 쓰게 되면은 그 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2m, 3m, 4m 이렇게 깊은 수심이 갑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를 공략할 때는 계곡지 같은 데서 평상시에도 뭐 한 칸 반대에서 두 칸대 사이 이렇게 운영해서 약 1m 전후한 수심층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 만약 긴 데를 계곡지에서 쓴다면 옆으로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앉은 포인트에서는 옆으로 펴지 않더라도 적당한 수심층을 바로 전면으로 이렇게 떼짱수초의 띠 부분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한 칸부터 2.2칸 사이 이 짧은 데만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앞에 오호지 같은 경우에는 수심 공략층이 1m권 전후가 되기 때문에 짧은 데 위주의 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경계심이 약해진 붕어가 연안 가까이 붙는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명쾌한 답변은 그 자리에서 붕어가 낚여오른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저수지는 만수의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물이 불었고 지금도 물이 계곡에서 흘러들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현재 이 우리가 낚싯대를 편성한 앞에 5호지는 물색이 전혀 이 흙탕물이 조금도 되지 않고 정상적인 물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낚시를 구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부분적으로는 오름 수위가 아주 형성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낚시를 가서 보면은 빨간 황토물 흙탕물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젖빛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낚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앞에 오지처럼 물이 불더라도 물색이 변하지 않고 맑은 색을 유지하는 이런 데하고 흙탕물이 밀려 들어와서 돼 있는 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 데에서는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고기들이, 붕어들이 가장 쪽으로 밀려 나와서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흙탕물이 졌을 때, 아주 빨간 흙탕물이 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낚시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흙탕물이 됐을 때는 고기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그 안에서 먹이 활동하고 노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그렇게 바람직한 오름 수위 낚시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 다만 흙탕물이 졌을 때에도 이제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러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이 새우로 대물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떡밥 콩알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지렁이 미끼를 써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맑은 물도 아니고 완전 흙탕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잿빛을 유지하는 우윳빛 같은 그런 거라든가 이런 정도의 물이라면은 거기에서 새우 대물 낚시도 가능하고 지렁이 낚시도 가능하고 떡밥 콩알 낚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 수위 보기 위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물이 지금 많이 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막상 저수지를 갔는데 벌건 황토물이 콸콸콸콸 들어오고 있다, 이런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사실상 낚시를 피는 것보다는 약간 피해서 피든지, 전체가 그런 흙탕물이 져 있는 저수지라면은 그 저수지는 포기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가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밤으로 치닫고 있었고 밤은 곧 케미컬 라이트의 세계가 되고 만다. 지금 시간은 9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케미컬 라이트를 전부 갈아 끼워서 찌를 안정된 자리에 전부 다 세워놓고 이제 입질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에는 저쪽 안쪽에서 짧은 데로 콩알 낚시를 시도했던 회원이 6, 7찌급으로 한 10여 수 그렇게 나왔고, 새우하고 참붕어만 했던 회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만수위가 됐고 새물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인가는 이 대물들이 가해로 이제 회유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 텐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원래 예상하기로는 이쪽에 우리가 올 때 아마 초저녁 입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초저녁 입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중하고 내일 아침하고 이제 보아야 되는데, 밤중에 이렇게 물이 급작이 불었을 때 고기가 회유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소에 따라서는 그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물이 급작히 불고 새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밤중보다는 초저녁하고 새벽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현재 초저녁은 지나고 있고 밤중은 아마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통상적으로는 아니고, 그렇다면은 일단 밤을 기다려 보고 내일 새벽부터 그 이제 큰 고기 입질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민가의 불빛은 반가움보다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위협적이다. 밤은 작은 아름다움의 미학이다.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극적인 자연의 미가 바로 밤에 나타난다. 자, 지금 자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 12시를 지나고 있는데, 초저녁부터 입질이 없었고 12시까지 해서 새우의 입질 한 번이 있었는데, 그거는 6찌급 정도 되는 잔챙이였고, 드렁이가 또 끄는 입질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리가 월척특급에서 첫 해인가 그때 그 드렁이도 새우를 좋아한다고 드렁이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여전히 드렁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새우 포획망에 잡히는 새우가 월척급을 겨냥할 만큼 굵은 새우가 아니고 그보다 잘 자란 새우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끼 쓰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튼 현재 자정을 넘어갈 때까지 이렇다 할 특별한 새우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초저녁에 예측했던 것처럼 이렇게 급작히 새물이 불어나서 만수가 됐을 때에는 한밤중 낚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저녁이 아니면 새벽녘인데, 이제 초저녁은 없었고 자정까지 입질이 없었고, 이제 새벽으로 가면서 새벽 2시를 넘어가면서 이제 날이 밝아서 해 떠서 한두 시간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 시간은 상대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오늘처럼 입질이 없는 날에는 밤낚시가 더욱 길게 느껴진다. 입질도 없고 지금 새벽 이제 2시 넘어서 3시 가까이 2시 한 40분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새물이 들어가고 만수가 돼서 활발하게 입질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입질도 없고 마냥 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질. 이거 처디에 있는 잔챙이나 뭐 잡어 같은데 기다려 봐야죠. 오케이. 자, 올려라. 자, 예신 들어오고 있어, 예신. 더. 으쌰. 숫자 파고들라. 옆에 강으로 간다. 으쌰. 대물은 아니다. 점잖게. 으쌰. 이렇게 항상 손으로 낚싯줄을 한 바퀴 감아서, 자, 대물은 아닌데 한 26, 8치 빵빵이네. 8치 거. 아쉽다. 밤새 기다려서 2시 넘어서 나왔으니까 사자는 아니더라도 올책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자, 일단 붕어 같은 거, 붕애 아니고 붕어 같은 거 첫수. 자, 2시, 3시를 바라보면서 첫수를 했습니다. 이제 요 이후 시간을 봐야 되겠는데, 이제 비는 또 계속 쏟아지고. 자, 아침 밝을 때를 기대하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밤낚시할 때 케미 사용 문제에 있어서 케미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이 찌 세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밤낚시할 때 이렇게 케미 위까지 찌를 2~3마리 보이게 세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물에 수면과 일치시키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수면에 케미를 약간 들어가게 해서 아슬한 빛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케미를 2~3마디 올려놓고 하는 것이 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케미 빛이 수면 하에 있으면 빛이 아래까지 영향을 줘서 입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케미를 물속에 약간 잠기는 사람들은 입질이 들어왔을 때 다른 케미에 비해서 선명하게 빛을 내주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아주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케미 불빛이 붕어가 입질하는데 그만큼 크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케미를 그 까만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끝에만 조금 남겨놓고 까맣게 칠해버리고 빛을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찌고박이 찌도 아니고 찌 바로 밑에 바늘을 달는 찌 하나밖에 수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40cm에서 50cm 정도 수심인데, 거기에서
케미컬 라이트를 우리는 3mm 씁니다만은 실험을 위해서 4mm짜리를 끼워가지고 낚시를 몇 사람이 하고 또 3mm짜리를 끼워서 그대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케미를 다 칠하고 끝만 남겨놓고 하고 낚시를 해보면은 실제로 입질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번 해서 실험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별반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수면에서 반짝이는 케미 불빛이 이 대물 붕어한테 경계심을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먹이 활동하러 들어오는 붕어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경계심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붕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같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실험 결과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케미컬 라이트를 물에 잠겼을 때 입질 분석하는 거하고 케미컬 라이트를 수면과 일치시키거나 케미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입질 분석하는 거하고 이것도 초기 예신 입질할 때는 뭐 약간의 먼저 감이 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입질을 해서 본실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놓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찌톱을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이상 올려놓고 케미컬 라이트를 끼면은 야간에는 케미 그림자가 비쳐서 곱절로 보이죠. 한 마디 올리면 두 마디 높이로, 두 마디 올리면 네 마디 높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찌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웬만한 확실한 입질이 아니면은 여러 대를 폈을 때 시선에 바로 입질로 들어오지 않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밤 낚시할 때 케미컬 라이트를 끼워서 찌를 세울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수면과 케미 끝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케미 라이트 정도만 물 밖에 나와 있는 그 수준, 그 정도 선이면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케미 불빛을 대단히 우려하는데 실제로 케미가 물 밖에 나와 있어도 빛으로 아래쪽으로 반사가 되고 물 속에 있어도 반사가 됩니다. 또 케미를 아무리 칠하고 끝만 남겨놔도 그 끝 빛은 물 속에 수심이 낮으면 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 밤새 내린 비는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비가 그쳤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조과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른 아침 깨끗하게 단장된 낚시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쾌함을 느끼게 할 정도다. 이제 날이 밝고 비도 갰고 아침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새 초저녁 낚시 없었고 뭐 자정쯤까지는 특별한 입질이 없었고 2시 넘어가면서 한 26cm급 한 마리 걸어냈었고 4시 넘어가면서 중후한 입질이 있었는데 허챔질이 한 번 됐었고 그러고는 뭐 특별한 입질이 없었습니다. 아침 낚시가 아직까지는 한두 시간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고 오늘 또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 입질이 없으면은 이 새우 대물 낚시에서 그야말로 대물을 만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반사로 있는 거니까 또 다음을 기약해야죠. 여하튼 앞으로 남은 시간 한두 시간에 기필코 대물을 만나도록 새로운 미끼 갈아주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회원들이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월처급은 안 나온 것 같고 어떤 고기를 잡아놨는지 이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비도 갰고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해도 아마 안 보일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물이 이렇게 새로 차오르고 했을 때는 이 오전 동안 난낚시도 새우 낚시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절기 대물 밤낚시에서 아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물 낚시 끝점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희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철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유종의 시간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다. 옆에 때 걸었다 이거. 옳지, 옳지 나온다. 자, 옳지는 아니다. 그래도 예쁘네. 월척은 아니지만 예쁘네. 25. 이 정도면. 아침에라도 월척이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어젯밤에 나온 거하고 거의 그런 씨알들만 지금 나오는 것 같구만. 여덟치급의 붕어가 낚인 것으로 보아 오늘 아침은 희망을 가져봄직하다. 밤새 내린 비,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개인 날씨가 아니기에 오전 시간까지 대물에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부터는 붕어와 낚시인 중 누가 먼저 기회를 포착하느냐에 따라 일발의 승부가 결정나는 시간이다. 자, 대물 나옵니다. 자, 놀 때는 줄만 잡으면 미끄러져서 파닥거리면 파닥거리는 순간에 바늘이 빠져서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큰 거 걸어낼 때는 원줄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감아서 다른 것에 받침대나 이런 것에 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봉도를 잡고 꺼내고 붕어의 몸을 살포시 지어서 붕어가 요동을 치지 않도록. 자, 드디어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서 월척 안수했습니다. 이 새우 대물 낚시에서 뜬 눈으로 밤새우고 전혀 입질을 못 받다가 아침 마지막에 이렇게 입질을 잡았을 때 밤새 그 피로감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드디어 한 녀석 만났습니다. 밤새 다른 조사들의 조항은 어땠을까? 많이 잡았어요? 마리수는 꽤 했네. 여기 전부 콩알이 낚시에서 나온 거지 이게? 예. 마리수는 뭐 한 20수 남짓했네.
새우는 입질을 못 받고 예, 잔챙이 한 수 했어요. 새우에도 잔챙이. 예. 예. 어제 밤새 새우만 쓴 거지? 예. 입질은 없었고 전혀 입질이 없어요. 전혀. 예. 그래, 나도 어제 입질 거의 못 봤다시피 하고 밤을 샜는데 이 정도면은 콩알 낚시용이나 쓰고 새우 낚시할 때는 최소한도 11호 이상은 써줘야 돼요. 11호부터 13호 사이 그렇게 써주는 게 좋고, 먹줄은 케브라 3호 정도 되니까 관계없고 먹줄 길이도 관계없는데, 그리고 이 줄잡이 캠이 이거 고리를 이거를 할 때는 밑에 매듭에 걸치지 않도록 채비에다 그걸 준비해. 지금 매듭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줄잡이 끼워놨을 때 물에 던졌을 때 이 매듭에 이 고리가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 버려요. 이게. 그러면은 낚시에 지장이 있어요.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매듭 밑으로 여기 안 내려가도록 매듭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그 찌멈춘 고무를 하나 끼워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수심도 뭐 새우 낚시는 가능한 수심이고. 입질을 못 받았다. 다음 저쪽에 가봅시다. 사람은 없는데 보니까 아마 입질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런데 새우 낚시, 새우 대물 낚시를 위한 대편성은 아주 전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떼장수 쪽 가에서 나간 거를 뿌리가 박혀 있는 곳까지 안으로 긁어서 골골이 끌어들여 가지고 그 구멍구멍에다가 지금 찌를 쭉 세워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참 잘 편성해 놓은 건데 입질을 못 받았나 봐요. 지금 보니까 사람도 없고 살림망 담근 것도 없고 어디 다른 데도 어디다 해놨는가. 이게 다 콩알에 나온 거이고 그중 굵은 것이 지금 새우 물고 나왔구만. 그러니까 네,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새물이 들어가서 만수가 되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가해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을 잘 안 해. 아까 우리 저쪽으로 갔다 오는 동안에 큰 거 한 마리 걸었다며. 예. 턱걸이. 뭐 새우로? 예, 새우로 그렇습니다. 턱걸이? 예, 턱걸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콩알 낚시 2대 하고 한 대는 크다. 한 대는 새우로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해 뜨면서 물었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새우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밤새 입질했다가 아침 시간대 느닷없이 이놈들이 아침 먹이 활동하러 휙 돌아서 회유하다가 한 번씩 입질해 줄 때가 있어. 이쁘다. 빵도 이쁘고 아주 이쁘게 생겼네.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고 더 세우고. 그렇지. 새우가 잘 자란 것밖에 안 돌아가지고 새우 낚시에 내가 애를 먹었는데 어찌 굵은 새우가 있었어요? 아, 전부 자랐는데요. 응. 그 중에서 좀 굵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한 마리 만났구만. 8치급이 주종을 이루고 대물 월초까지 낚은 오늘의 조과. 이만하면 성공적인 대물 사냥이지 않을까. 월척 손맛을 본 조사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때깔 좋은 붕어에 그저 보기만 해도 흐뭇할 뿐이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똘태공이 따로 똘태공이 아니야.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똘태공이야. 고기 맨날 많이 잡아도 이 사람들은 낚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맞고 품어서 고기 잡아야지 폼 잡고 낚시꾼이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 이따가 이거 전부 주워가지고 싹 정리해야 돼.